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게임이론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수싸움이죠. 바로 무력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이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끼고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김영세 교수님의 그 유명한 책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전략의 세계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자유무역은 모두에게 이롭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그게 팩트라면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맨날 무역 분쟁이다, 보호무역이다 하면서 서로 높은 벽을 쌓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어쩌면 좀 충격적인 힌트를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뭐랄까, 세계의 다른 세상, 그러니까 세계의 가상경제 실험실을 하나씩 들여다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하고도 교류 안 하는 완전 고립된 세계, 폐쇄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실에서는 모든 문을 활짝 열어젖힌 완전 자유무역 세상의 결과를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흥미로운 건데요. 우리 기업 좀 지켜야겠어 하면서 관세라는 카드를 딱 꺼내 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림이 아주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의 판을 한번 짜볼까요? 현실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핵심을 제대로 보려면 세상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야 해요. 자, 여기 딱 두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조건이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각 나라엔 기업도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상황.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게임판입니다. 에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이 단순한 모델이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2단계로 진행되거든요. 1단계. 먼저 정부가 움직여요. 우리 자유무역 할까 아니면 관세 때릴까 이렇게 큰 그림을 딱 정하는 거죠. 그럼 2단계에서 기업들이 그걸 보고 아,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았네? 그럼 우린 이만큼만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선공, 기업이 후공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죠. 여기는 바로 아무런 무역이 없는 세상. 폐쇄 경제입니다. 그냥 각 나라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뚝 떨어진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옆섬이랑 배도 안 다니고 전화도 안 터지는 거죠. 모든 걸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써야 하는 완전한 자급자족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 폐쇄 경제, 영어로는 autarky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뭐 수출, 수입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빵점이죠, 제로.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각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 기업은 경쟁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시장을 혼자 다 먹는 완전한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만드는 양이 그냥 그 나라의 전체 공급량이 되는 겁니다. 완전 자기 세상인 거죠. 이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결과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시장 가격은 6, 생산량도 6.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36만큼 남기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윤에다가 소비자들의 만족도까지 싹 더한 거, 이걸 우리가 국민 후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54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른 건 잊어도 이 두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업 이윤 36, 국민 후생 54.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걸 비교할 기준점, 베이스 캠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아까 그 외딴 섬 두 개 사이에 갑자기 거대한 다리가 짠 하고 놓이는 겁니다. 국경이라는 벽이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죠. 즉, 완전한 자유무역이 시작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런 수식만 보면 머리 아프신 분들 있죠? 걱정 마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거 복잡해 보여도요. 아이디어는 진짜 단순해요. 딱 하나. 이전에는 우리 기업이 자기 나라에서 파는 양, 즉 H1만 신경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옆 나라에 수출하는 양, E1까지 같이 생각해야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왜? 시장이 2배로 커졌으니까. 물론 동시에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우리 안방으로 쳐들어온 거이기도 하고요.
와, 근데 그 결과가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보세요. 경쟁에 똑 붙으니까 시장 가격이 6에서 4로 그냥 뚝 떨어져요. 와, 소비자들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대신 기업들은 이제 더 빡세게, 더 많이 만들어서 경쟁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어요. 기업의 이윤은 36에서 32로? 어라? 줄었네요? 하지만 나라 전체의 행복 지수인 국민후생은 54에서 64로 무려 10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유무역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싸게 사서 좋아졌고, 그래서 나라 전체의 파이, 즉 국민후생은 분명히 더 커졌어요. 여기까지는 교과서랑 똑같죠.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꿀 빨던 시절은 끝나고 이제 이윤이 줄었잖아요. 바로 이 지점. 나라 전체는 좋아졌는데 우리 기업은 힘들어졌네? 이 불편한 신실이 바로 다음 시나리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 혹은 경제부 장관이라고 한번 빙의해 보세요. 자유무역 덕분에 나라 전체는 더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우리 기업 이익 줄어든 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애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 없나? 하고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흔한 카드, 그게 바로 수입관세입니다. 상대방 물건의 세금을 딱 매겨서 우리 기업이 뛰는 운동장을 살짝 기울여주는 거죠. 자, 또 수식이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쉬워요. 딱 한 군데만 보세요. 상대편 기업의 이윤 개선하는 부분에 저기 T1이라는 관세가 쏙 들어갔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상대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물건 하나 수출할 때마다 T1만큼 벌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핸디캡이 생긴 거죠. 그럼 당연히 수출할 맛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기업은 숨통이 좀 트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 관세 얼마나 매기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높게 때리면 장땡일까요? 에이, 아니죠. 정부도 아주 똑똑한 플레이어입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한 수식, 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 즉 총후생 W1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황금 비율, 즉 최적의 관세율을 찾아내는 아주 영리한 계산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하고 치밀한 계산을 다 끝내고 나니까 최적의 관세율이 얼마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딱 떨어지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게임의 룰 안에서는 4만큼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는 결론인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상황 정리가 되시죠? 각 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무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저관세 4를 부과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이 게임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보호무역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바로 이 표가 이 게임의 모든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보수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읽는 법은 간단해요. 각 칸에 있는 숫자 2개는 각각 우리나라의 이익, 상대 나라의 이익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저기 왼쪽 윗칸에 64, 64라고 써여 있죠. 이건 두 나라 모두 자유무역을 선택하면 너도 64, 나도 64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국가 1이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한번 굴려봅시다. 자, 만약에 저쪽 국가 2가 자유무역가들을 냈다고 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일까요? 똑같이 자유무역을 하면 내 이익은 64. 근데 내가 관세를 때리면 내 이익은 72가 되네요. 와, 72가 훨씬 크죠? 그럼 당연히 관세를 때려야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국가 2가 관세 카드를 냈다고 해봅시다. 이때 내가 자유무역을 하면 내 이익은 50. 근데 나도 똑같이 관세를 때리면 58. 어라? 이번에도 관세를 때리는 게 이익이네요. 이거 보세요.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관세를 때리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쪽 나라, 국가 2도 똑같이 하고 있겠죠? 바로 이 상황. 네, 이게 바로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두 나라가 서로를 믿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고 둘 다 자유무역을 했다면 64, 64, 둘 다 가장 행복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결국 둘 다 관세를 부과하는 58, 58이라는 최선의 결과보다 훨씬 못한 비극적인 결말에 도달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세계의 다른 세상을 쭉 둘러봤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확실한 건 혼자 사는 것보다는 문 열고 교류하는 거. 즉, 자유무역이 나라 전체의 파이를 키운다는 걸 우리 눈으로, 숫자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게 문제죠. 각 나라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아주 강력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셋째, 결국 둘 다 협력했을 때보다 못한 결과, 즉 죄수의 딜레마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죠. 이게 바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이 좋아라고 말은 하면서도 왜 현실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좀비처럼 절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지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게임 이론적인 설명인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 모델은 형식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단순화시킨 거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간단한 두 나라, 두 기업의 게임이 지금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복잡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다른 나라들 간의 끊임없는 무역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게임 이론 길잡이 경제학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